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910년대, 어찌 보면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운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시대별 일제의 식민 통치와 그리고 바로 전 시간은 시대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한번 흐름을 한번 공부해 왔죠. 오늘은 1910년대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3.1 만세 운동은 가히 5,000년에 빛나는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히 으뜸이라고 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다수의 역사가들도 현재 2020년 대한민국에 가장 깊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3.1 만세 운동을 꼽는 역사가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게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이 3.1 만세 운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을 통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거든요. 2020년 대한민국에도 바로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역사,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3.1 만세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다수는 역사를 좀 자세히 공부하지 않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3.1 만세 운동하면 유관순하면 3.1 만세 운동,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밖에 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3.1 만세운동이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또 현재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는 아는 것이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면, 제가 이 3.1 만세 운동을 배경, 전개, 결과 및 의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본이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일본 국민과 대한제국 국민, 당시에는 이제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불렀는데, 일본 국민과 조선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정말 동등하게 대우해 줬다면 이 10년 만인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조선민족의 거적적인 민족운동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그냥 차별적도 아니고 정말 비인간적으로 우리를 10년 동안 대우를 한 거예요. 그 일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어떤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죠?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통치, 또 10년대 일제가 실시한 경제수탈 정책인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3.1 만세 운동의 첫 번째 배경은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와 또 토지조사 사업,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죠. 일제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군인, 헌병을 배치해가지고 그들에게 즉결 처분권과 비인간적인 이 태형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어져가지고 우리를 정말 비인간적, 노예적으로 대우했고, 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대다수를 강탈해갔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일본인 지주로 밑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최소한도로 먹고 살 정도의 농작물만을 주고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했죠.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나만 굶어 죽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핍박받으면 상관없는데 나에게 딸린 처자식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스러운 처와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형국을 누구나 다 봐온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니어를, 2세를, 난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요즘 제 아기를 보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근데 만약에 제가 1910년대 조선인이라고 치고 제가 일제에게 토지를 강탈당하고 헌병경찰에게 비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면서 내 사랑스러운 처자식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모습을 감히 상상해 한다면 정말 이 속에서 울분이 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울분, 이 억울함, 이 불만 어디서 호소할 데가 있나요? 이 억울함과 불만 해결해 줄 곳이 있나요? 해결해 줄 곳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힘없는 나라 조선인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미 망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미 일본에게 지배받는 노예국가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과 불만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 10년간의 억울함이 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요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지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윌슨이라는 사람의 민족 자결주의가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에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일은 자결, 스스로 자자, 결정할 결자, 스스로 결정하라는 이 선언문을 외쳐요. 이 선언문을 근데 이제 어디서 외쳤냐면, 요 즈음이 어느 시기냐면, 우리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쟁이 두 번 있었죠. 1, 2차 세계대전. 그 중에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전쟁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쯤이죠.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요.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패전국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이름이 파리 강화회의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여서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프랑스 파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파리 강화회인데 이 프랑스 파리 강화에서 승전국 중에 한 국가였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처리하는 문제를 함축시켜 놓은 말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예요.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 그래서 패전국들의 식민지들로 하여금 너희 국가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스스로 해방하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조선과 우리 대한민국과는 대한민국을 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 아니고 당당한 승전국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고만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고 1차 세계대전에는 당당한 승전국의 일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약소국, 우리와 같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큰 감명을 줬어요.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이해하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제에게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우받던 우리 조선 민족들에게 불을 지핀, 이 불을 당긴 하나의 요소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 3.1 만세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또 유명한 게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독립선언서라고. 근데 이 독립선언서를 3.1 만세운동 때 처음으로 외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3.1 만세운동처럼 독립선언서를 외친 적이 있었어요. 바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18년에 이 1918년이 무오년이에요. 무오년에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서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이 일제로부터 우리 조선인은 자유민이고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어디서 선언했냐면 만주에서 했어요.
어찌 보면 좀 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일본은 한반도만 지배하고 있고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싫다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정확히 말하면 간도 땅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조선인들을 규합한 다음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국이고 자유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일제는 듣지도 못하겠죠. 그죠? 물론 이 선언서를 일제에게 보내긴 보냈는데 어쨌든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이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또 다른 독립선언이 일어나요.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이라고 외쳐지는데 이 28 독립선언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28 독립선언은 그 전에 무호 독립선언은 만주에서 외친 거죠. 근데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심장부에서, 일본의 수도가 어디죠? 그렇죠. 도쿄에서 외친 거예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도쿄로 가 있던 일본 유학생, 도쿄로 갔던 도쿄 일본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학생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생활을 떠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의 후손들 아닙니까? 일제에게 빌붙은 놈들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적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적이지만 그 당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양 근대 문물을 제대로 받은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식의 대학교도 일본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거의 다 이 일본에 가서 대학생을 하는 지식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처럼 일본에서 대학생을 하는 또 대다수 사람들은 친일파의 후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시인으로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있죠? 윤동주 시인도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린 윤동주 시인을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도쿄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규합을 해서 일본의 심정부에서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민은 자유민이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당연히 그 파장은 상당히 컸겠죠. 당연히 일제에게 미친 파장도 컸지만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미친 파장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제의 10년간의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형식의 탈을 쓴 토지 강탈 사업,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우리 민족이 일으킨 무호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이 3.1 만세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약간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간도 땅에서 저 일본 땅에서도 일제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이 독립선언이 나왔는데 우리 땅에서 독립선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민중들과 함께 만세 시위 한번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일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진 조선의 지식인들, 조선의 리더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3.1 만세운동을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축은 누구냐면 종교계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계 사람들. 이 종교계 인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돼요. 그럼 어떤 종교가 메인이었냐면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 불교, 이 세 개의 종교 세력들이 메인이었어요. 천도교,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근데 기독교, 불교는 알겠는데 천도교는 약간 좀 생소하죠? 천도교는 뭐냐면 동학이에요. 동학. 과거에 동학이라고 불리었던 그 종교가 이름을 천도교라고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이 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땅에서도 민중들과 함께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만세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주도할 나름 리더층을 구성해요. 그 리더층이 뭐냐면 민족대표 33인이에요.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해서 독립선언서 작성과 그리고 만세 시위를 기획할
나름 리더층을 구성하게 돼요. 근데 이 민족대표 3.13인이 이 만세운동으로 기획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평화적 시위를 원칙으로, 평화적 시위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일제에게 우리 조선인들이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만약에 조선인들이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에 있어서 무장,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면 일제에게 탄압받을 구실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만세 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삼고 이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데 또 있어서 중요한 상황이 있죠. 뭐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나 혼자 내 의견을 보여주기보다는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2명, 10명, 100명, 1000명 있을 때는 정말 다르죠. 똑같은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제에게 우리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 민중들이 언제 제일 많이 한데 모일 수가 있느냐? 바로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고민이었겠죠. 근데 이때 때마침 날짜를 딱 이날로 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비운의 황제였던 바로 고종 임금께서 이때쯤에 돌아가셔요. 이때쯤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고종의 아들인 순종 황제였죠. 이 고종 황제는 그 헤이그 특사 계기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한 다음에 이때까지 쭉 살아 계셨어요. 이 고종 임금이 어찌 보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약간 무능력한 왕이라고, 무능력한 임금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 조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 우리 국민에게 임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임금도 없고 국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임금, 국왕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막연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몇천 년 동안 왕이라고 하는 정점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었던 나라예요. 단 일제에게 지배당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순종 황제,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공식 황제, 공식 임금이 없었지만 고종 임금은 당시 조선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는 존재였어요. 비록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망국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고종 임금은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일제에게는 상당히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이때 고종 임금이 사실상 일제에 의해서 감금되어서 삶을 유지하다가 이때쯤에 돌아가셔요. 또 고종 임금이 돌아가실 때는 아주 의문이 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일제는 공식적으로 고종이 지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연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일제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우리 민중들에게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마지막 임금의 장례식을 한번 보러 오겠다고 고종의 장례식 일정에 맞춰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때쯤에 민족대표 3.13인이 만세 시위를 언제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서울로 엄청나게 많이 몰릴 테고 그 즈음에 3.1 만세 운동의 D-Day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쯤에 고종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황제의 장례식을 뭐라 부르냐면 인산인이라고 불러요. 인산일이라고 불러요. 고종의 장례식이 몇 월 며칠 되면 3월 3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세 시위는 3월 1일이죠. 이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테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은 3월 3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3.1 만세운동으로 알고 있지 3.3 만세운동이라고 알고 있지 않잖아요. 왜 3월 3일로 D-Day를 정하지 않았냐면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고 유교적 영향이 상당히 짙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임금님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시끄럽게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3월 3일은 이 만세 시위의 디데이에서 빠지고, 그럼 당연히 3월 2일로 정해야 되는데, 이 당시 3월 2일이 민족대표 3.13인의 대다수 주축 인원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이라는 이유로 3월 2일도 제외되게 돼요. 이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까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앞당겨 가지고 만세 시위 디데이를 3월 1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을 만세 시위 디데이로 정하고, 그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으로 정했어요. 탑골공원. 그래서 민족대표 3.13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많은 이제 도움을 줬겠죠. 이때 서울에 온 사람이건 아니면 서울에 머물러 사람이건 몰래 이 태극기와 만세 시위 계획을 알려줘가지고 3월 1일 2시에 탑골공원으로 모이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대표 3.13인이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독립만세 시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민족대표 3.13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몰래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디데이에 맞춰가지고 인쇄소에다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막 인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3월 1일 만세 시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가 이때 들켜버린 거야. 일제 경찰에게. 근데 이때 불행 중다행인 것은 일본 경찰에게 들킨 게 아니고 친일파 경찰에게 이 인쇄소가 적발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이 인쇄소를 적발한 친일파 경찰이 누구냐면 신철이라고 하는 조선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조선인 이 신철이 이 인쇄소 태극기와 독립선서를 인쇄하고 있는 인쇄소를 신철이 이제 적발을 하자, 이때 신철이 당연히 일제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민족대표 3.1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린. 민족대표 3.13이었던 최린이 이 당시 친일경찰이었던 신철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발 이 사실을 일제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신철에게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제발 며칠간만 이 사실을 함구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요. 그래서 이때 일제 친일파 경찰이었던 신철이 이때 살짝 흔들렸나 봐요. 비록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동포를 팔아먹는 친일 경찰로 행사하고 있지만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이 만세운동에 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현장을 자기가 적발하고 이것을 자신이 일제에게 알리게 된다면 평생의 자신 이름이 약간 좀 오명에 씌워질까봐 약간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최린이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 약간 좀 일갈에 마음이 흔들렸던 신철이 실제로 이 적발 사실을 함구해요. 비밀로 지켜줘요. 그래서 다행히 3월 1일 만세 디데이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결국에 이제 신철은 어떻게 됐냐면 이때 사전에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있던 현장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일제경찰에게 이 보고를 하지 않죠. 이게 적발이 돼요. 일본인들에게. 그래서 신철 이 사람은 이 일본인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반면에 이 신철이라는 사람을 아주 간곡하게 설득했던,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좀 설득하려고 했던 이 최린이 이 사람은 좀 되게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친일경찰 신철을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이 만세 시위를 정말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었던 사람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린 이 사람은 나중에 친일파로 변질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일파로 변질되고 우리 조선 청년들에게 내선 일체를 강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강요해요. 신철에게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일갈하던 이 최린이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질되고 난 다음에 조선 청년들에게 일제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너희들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친일파로 변절되는 아주 아이러니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반민특위 재판을 받게 돼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드디어 3월 1일 D-Day가 됐어요. 몰래 아름아름 이 민족대표 3.13인의 만세 시위 계획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탑골공원에 이 엄청나게 수많은 인파와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겠죠? 이 민족대표 3.13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민족대표 3.13인이 2시에 탑골공원에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멋지게 낭독하고 그리고 조선독립만세라고 외치면서 일제를 향해서 시위 행진을 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활용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대표 3.13인은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인파와 군중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냐면 이때 민족대표 3.13인은 무조건 그 시위를 평화적 시위를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과 수와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았나 봐요. 자신들은 무조건 평화적 시위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자신들 민족대표 3.13인이 탑골공원에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끌게 된다면 이 시위대가 폭력적 시위대로 무장 시위대로 변질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다 짜놓은 그 시나리오에서 자신들만 쏙 빠지게 돼요. 쏙 빠지고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에 자기들끼리 가요. 자기들끼리 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일제 경찰에게 전화한 다음에 우리 민족대표 3.13인은 지금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서와 만세삼창을 외쳤다. 우리 잡아가 달라. 라고 전화를 걸고 일제 경찰들에게 전부 다 잡혀가 버려요. 좀 어이가 없죠, 그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죠? 단순히 평화적 시위가 깨질 거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민족대표 3.13인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어찌 보면 걷어차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편 이 탑골공원에 민족대표 3.13인이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인 수많은 군중들 또 여기에 나름 이제 이 3.1 만세운동에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참여한 학생단도 있었어요. 이들이 민족대표 3.13인을 오매불만 기다리는데 이들이 와요? 오질 않아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만세운동을 기획했던 이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민족대표 3.13인을 대신해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수많은 군중과 인파 앞에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선인은 독립국이고 그리고 우리 조선민은 앞으로 자유민이다 라는 것을 이 수많은 군중과 인파들 앞에서 우렁차게 외쳐대요. 이때 이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이 독립선언서 한자 한자를 듣는 수많은 군중과 인파 속에 있는 이름 없는 그 수많은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눈물을 다 뚝뚝 흘렸을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일제의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으로 나를 비롯해서 내 처자식이 굶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데 나와 같은 피를 나는 저 동포, 저 지식인들이 나의 억울함을 그냥 같이 공감만 해줘도 지금 엄청나게 감동의 물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품 안에 있던 이 태극기를 들고 조선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이 탑골공원에 있던 수많은 군중과 인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조선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한 거죠. 아마 저도 그 현장에 있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조선인임을 좀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세 시위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만세 시위는 민족대표 3.13인이 기획하고 조직했지만 민족대표 3.13인이 쏙 빠져버렸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세 시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족대표 3.13인이 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제는 우리의 평화적 시위를 또 평화적으로 대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자비하게 총칼로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평화적 시위가 추후에는 무장 시위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무장 시위라고 써놨긴 했지만 무장 시위가 아니죠. 이 당시 우리 민중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봤자 돌멩이, 호미, 낫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총칼 가지고 있는 일본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역부족이겠죠. 어쨌든 시위의 양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리고 시위는 서울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한 이 시위는 각 도시로 전파가 돼요.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파가 되고, 농촌에서 그리고 전국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만 일어났냐? 그렇지 않아요.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우리 간도 땅에도, 그리고 저 미국 이민사회에도 이 만세운동은 전파가 돼요. 해외로까지 확산이 되게 이릅니다. 그야말로 거적적인 만세운동이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1 만세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및 의의를 볼 텐데, 결국에는 이 3.1 만세운동으로 우리가 독립은 쟁취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우리가 결국엔 좀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립은 쟁취하지 못해요. 일본 놈들이 이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민중들에게 무자비하게 정말 총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학살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자행이 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학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수원 옆에 화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화성에 제암리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제암리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일제의 학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암리와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근데 알려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알려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제의 학살 사건이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이 제암리라는 마을에서도 이 3.1 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그 인근 지역의 일제 경찰과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매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진정이 안 되자 이때 일본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그 전에 무자비하게 시위를 탄압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그 제암리 마을에 있던 교회 건물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근데 사과할 줄 알았던 일본 군인들이 이 제암리 주민들을 전부 다 교회에 가둬둬 버리고 사방에서 총을 쏴고 그 증거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버려요. 이때 이 참혹한 현장에서 이 성인 남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린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품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이 교회 창문 밖으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때 아이를 던져버렸는데, 이 일본 군인들은 아이마저 무참히 다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근 교회 안 건물에 들어오지도 않고 산속에 숨어있던 주민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럼 이 끔찍한 이 학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됐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캐나다인 선교사 때문에 이 사건이 극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 캐나다인 선교사 이름이 뭐냐면 스코필드예요. 스코필드. 이 스코필드는 191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 3.1 만세 운동을 목격한 거예요. 이 3.1 만세 운동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스코필드가 이 만세 시위 또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을 약간 좀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가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가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제의 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게 돼요.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이 스코필드는 결국엔 일제에게 추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스코필드를 초청하고, 그 이후에 이 스코필드 요 사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또 지원하는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우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 스코필드 이 선교사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본인이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했는지 한국식 이름을 스스로 줘요. 한국식 이름이 뭐냐면 스코필드와 약간 좀 발음이 비슷한 서코필.
스코필드, 서코필 비슷하나요? 그래서 본인의 한국식 이름을 서코필로 져요. 근데 이 서코필로 진 이유도 있다고 해요. 이 석자가 돌석자고, 돌석자가 돌처럼 강단 있게 선교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 호랑이가 범호자예요. 호랑이처럼. 그리고 필자가 돌필자. 호랑이와 돌처럼 강단 있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인을 돕겠다라는 의미로 이 서코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뭐 자료를 찾다가 알아본 건데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죠. 이 스코필도 이 선교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겨우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나마 제암리 학살 사건은 다행이에요. 왜 다행이냐면 알려지기라도 했죠. 알려지지도 않은 학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약간 좀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일제도 이런 식으로 무단 통치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3.1 만세 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제를 전부 다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독립운동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또 내 목숨만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내 남아있는 처자식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에게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을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아마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용기가 좀 부족한 그런 민중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또 용기 없는 민중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용기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아마 선생님도 이 당시 살았더라도 독립운동 못했을 것이에요. 독립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 국가의 주인, 우리 민족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독립을 쟁취하는데 한 일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민족성을 전부 다 일깨우는 사건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에요.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독립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대로 모을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3.1 만세 운동은 하나의 정말 전환점이자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민족에게만 중요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식민지 약소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식민지 약소 국가들 중에서 어찌 보면 최초로 일어난 만세 시위 운동이에요. 그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약소 민족들도 저 조선을 봐라. 저 조선도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제2의 3.1 만세 운동, 제3의 3.1 만세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민족의 3.1 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은 해외의 약소민족들의 운동에 큰 자극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아시아의 그런 나라가 반식민지 국가에 처해 있던 중국. 중국이 2달 후에 저 조그만한 조선도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개탄스러워하고 중국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국의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이 우리 3.1 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은 운동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은 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의 오사운동은 우리 3.1 만세 운동에 큰 자극을 받고 일어났고, 또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우리 3.1 만세 운동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3.1 만세 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에서만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1 만세운동,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독립운동, 역사운동이었던 이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